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3 장하준 이종태 기자.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는 쉽지 않다. 예전의 미국 소련 경쟁 때와 달리 두 나라의 경제가 분리되기는커녕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서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중위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산 소비재 덕분에 서민들의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국채의 13%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다. 설사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도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 양국은 일정 부분에서 다투더라도 실용적인 차원에선 얽혀 지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감안해서 움직여야 한다. 최근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구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구축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은 한국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붙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제일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12 내지 13%지만 한국은 3, 40%다. 한국이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며 자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기계로 소비재를 만들어 미국으로 계속 수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원한다면 한국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에서도 일본이 미국에 대들다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엔화 가치를 2배 이상 올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로 몰락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참 낯선 이야기다. 일본이 미국에 언제 대들었나? 플라자 합의를 한 것 자체가 대들지 않았다는 제일 좋은 증거다. 하루아침에 자국 통화 가치를 2배 이상 평가 절상하라는 데 이에 동의하는 나라가 미국에 대들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기후위기, 돌봄노동, 자본시장 개혁, 인공지능 등 글로벌 차원에서 최근 제기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재활용 채식 기반 식습관각기 등 작지만 소중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에너지 전환, 대체 기술, 대체 에너지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등에 들어가는 화석연료의 감축 및 제거 등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 과학, 도시 계획 체계 개선 같은 과제들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태양전지의 경우 25년 정도 투자하니 당초에 비해 비용이 1, 2% 수준으로 내려갔다. 2차 대전 때라면 나치에 맞선다는 결의로 총력을 기울여야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자본시장엔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업 이윤 가운데 95%가 주주에게 환원된다는 연구가 있다. 이 비율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50% 정도였다. 기업 이윤의 대부분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면 기업은 무엇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진짜 주인은 주주임에 따라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에 따라 경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만 해도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5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된다. 회사에 자기 돈을 1년도 안 묻어두겠다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의 의결권을 늘려준다거나 노동자와 부품조달업체, 해당 기업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지난 25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동화의 역사라고 말한다. 챗GPT 등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질 테니까 기본 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들 한다.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우선 최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공론화되고 있는 현상은 일정 부분 계급적 윗선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과거엔 기자나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블루칼라들의 자동화 반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 진보를 막는 행위라며 비웃길 수였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육체노동을 넘어 정신노동 영역까지 넘보면서 회계사, 변호사, 교수, 기자 같은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 계층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사실 지난 25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동화의 역사이기도 했다. 사람과 동물이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더니 그 다음 단계에선 컴퓨터가 기계를 컨트롤했다. 이후엔 로봇, 기계와 컴퓨터의 합체이 나왔다. 그런데 일자리란 없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만들어지기도 한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로봇을 만들고 정비하고 수리하거나 그 부품을 만드는 일자리가 생긴다. 자동화 자체는 일종의 트렌드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트렌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한 13장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에서 가장 급진적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출산, 육아, 노인 돌보기, 요리, 청소 같은 돌봄 노동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주 낮게 평가받았다. 돌봄 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직원들, 식료품 등 필수품을 생산, 운송, 배송하거나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직종도 마찬가지다. 이런 노동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책의 주장은 경제학을 넘어 문명 비판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팬데믹 당시 영국에선 보호장비가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상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갔다. 하루에 3천여 명씩 사망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같은 사람은 한가롭게 로켓 쏘기 경쟁을 벌였다. 그런 사업엔 수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붙는다. 그러나 사회의 생존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돌봄 노동과 필수 직원의 가치 보수는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다. 사회적 가치 체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OECD 기준으로는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2020년 기준 노동시간 2위, 남녀 임금 격차 1위를 기록 중인 나라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대적으로 나와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관심이 온통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 시장 논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논리를 지금보다 약화시켜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야만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시스템에 질문하는 사람을 되살려야 한다. 4월 2일 부산 도서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강연하는 장하정 교수.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들으면 벌쩍 뛸 논리다. 돌봄 노동이든 필수 직원이든 낮은 보수 혹은 무보수에도 불구하고 일하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할 자유를 주장한다. 가진 자의 자유 개념일 뿐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자유무역을 제일 먼저 도입한 지역은 남미다. 영국보다 빠르다. 그러나 남미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자유롭게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힘센 국가들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3, 5%의 낮은 관세율을 강요받았다. 강국의 수출업자들은 자유롭지만 남미 국가들은 자유롭지 않았다. 19세기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제일 좋아하는 계층은 남부의 지주들이었다. 본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이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73년 쿠데타로 3천여 명을 학살하며 아엔데 당시 대통령 대단한 좌파도 아닌의 진보 정권을 몰아내고 칠레 정권을 불법 찬탈한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를 지지했다. 프리드먼은 자유를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 특히 자산가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자유에 국한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자유인가? 저출생에 대처한다며 20대의 3명의 자유를 출산하면 병력 면제 같은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출산하지 않는 것도 자유일 텐데 그런 자유는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결국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면 자유고 싫으면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자유는 제일 많이 남용 오용되는 단어다. 누가 자유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문해 봐야 한다. 첫째, 무엇을 할 자유인가? 둘째,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정치적 자유가 있고 사회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문화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라도 누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냐라는 문제가 따라붙는다. 자산가를 위한 자유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얻어맞지 않고 일하며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